자, 이슈합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미희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 차고 정확하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야, 이제 정부 바뀌었다.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런 그런 느낌 옵니까? 아, 3특검이 드디어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딱 그거 보면 그죠. 그거 보니까 네. 진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한 4번 바뀌어 3번 4번 거부권이잖아요. 좀 마음도 너무 아프고 네. 정말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속이 다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네. 이런 것도 너무 진짜 마음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죠. 예, 너무 예. 속 시원하고 그리고 그 유명했던 백혜령 경정의 세관 마약 네. 사건 이것도 특별 수사팀이 꾸려져 갖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속 시원해서 그동안 고구마를 한 10개 네. 먹은 기분이었는데 네. 속이 뻥뻥 뚫립니다. 맞아요. 필요했던 거고 뭔가 계속 막혔던 건데 하루 만에 되잖아요. 올라오니까 하루 만에 제가 이제 곧 특검도 만들어지고 구성도 됩니다. 국민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 장유희 변호사도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까? 저는 너무 체감이 되고요. 네. 속이 뻥뻥 뚫리는 느낌 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편해집니까? 예. 그러니까 뉴스에서 항상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한동안 그랬던 거예요. 막 민주당 야당 대표를 반국가주의 세력이다, 네. 반자유주의 세력이다, 막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같은 거 대단히 소모적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일하겠다라고 네. 하잖아요. 추경 집행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시 내리고 짜라 그러고 내 핸드폰 번호 알려줄 테니까 하라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저는 시장이 던지는 신호, 국민들께 드리는 안정감도 상당하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져요. 일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 우리가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렵지만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는 숨통 좀 트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낌인지 몰라도 막 이제 겨우 이제 2주째, 1주 정도 지났는데 지난 정부의 윤석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런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 계속 일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강주정 대변인 얼굴이 참 힘들어 보인다. 좀 피곤해. 안경 쓰고. 엄청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난 김은혜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일이 많구나. 그래 이런 보이죠, 진짜. 제 개인적 아, 느낌인가요? 저는 그래도 네. 강유정 대변인이 몸은 힘들어도 네. 마음은 훨씬 편안할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뿌듯하고 왜 네. 그러냐면요.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요. 바이든 날리면 그때 힘들어 보였어요. 그때 바이든 말고는 별로 아니 전 국민 앞에서 네. 대국민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정치인으로서 네. 아직도 성남 분당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데요. 그렇죠. 선거철이 되거나 뭐가 있으면 아직도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시키고 정말 뿌듯한 거를 브리핑 하니까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바뀌는 모습 아마 국민들이 또 효능감, 정치 효능감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요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요게 파기환송심이 일단은 연기가 됐고요. 추후 지정이 됐어요. 기일. 또 대장동 사건 재판도 중단이 됐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네. 내렸습니다. 이게 무리한 결정이 네.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법부가 뭐 정치권 눈치를 본다. 저 이렇게 사법부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헌법 8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의견이에요.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부분에 어떤 법적인 특혜가 있다면 기소라고 법문에 넣었겠죠. 네. 소추라는 건 그 문헌상 뜻을 보더라도 기소 플러스 거기에 수반되는 재판 행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이게 중론입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예가 있어요. 시라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파리시장 재직 시절의 문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프랑스 헌법에도 유사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판 다 멈췄습니다.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특수 지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국은 뭐 다른가요? 한국에서도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헌재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94년도에 노태우 전두환 이거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급입법인데 이거 혹시 위헌 아니냐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아니다. 왜? 대통령이란 지위 그 당시에는 계속 당신들을 형사소추할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랑 지위란 건 대외 신인도, 국격, 그리고 나라의 체면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거는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선출된 최고 권력의 이 임명권자를 보호하는 거란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 또 법안은 뭐 이건 좀 천천히 한다고 좀 연기를 한 것 같고요. 법안 부분은 다른 재판부에도 이렇게 할까요? 다른 재판도 또 많잖아요. 아니, 아직까지. 이게 다른 전 참 이거 사법부가 정말 네.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냥 대법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네. 이 헌법 84조 관련해서 대통령의 형사소추는 중단된다. 그래서 5개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도 다 중단돼야 된다. 네. 지침을 내리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조희대 대법관이 아 조희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뭐 5개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러니까 상식적인 그러한 지침이나 법률이 지금 그냥 5개 재판부에서 이 결정할까 저 결정할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러한 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렸다고 봅니다. 아하. 노리고 한 것이다. 예, 네. 저는 참 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네. 뭔가 좀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 굉장히 대한민국 법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당연히 중단돼야 아니 대통령이 재판에 불려다니면 국정을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재명을 위한 법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에요. 말 대통령이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재판중지법도 하루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이런 싹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논란을 만듭니까? 그 법들 있잖아요, 장유 변호사님. 네. 뭐 지금 말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법원조직법들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지금 통과 아니면 좀 속도 조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수기를 하면 네. 더 왜냐하면 야당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고 네. 이 취임사에서도 정말 협치는 유능의 산물이고 불치 그리고 이 분열은 무능의 산물이란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 정권이 바로 그런 걸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저는 명분도 있고 대법관 증언 더 그렇죠. 30년 된 이슈예요. 네.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회의 네. 막 들어오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한번 시간을 더 가져보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 재판 절차가 다 중단된다는 것도 한 번 더 원래는 10일 날 본회의 열어서 하려고 했었지만 원래는요. 속도 조절하겠다. 네. 공직선거법의 행위 부분을 이 처벌에서 면하는 거. 이거는 근데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네. 윤석열 씨도 걸려 있거든요. 나 뭐 우리 와이프가 다 손해만 봤지 주가 조작. 아 거짓말 친 거요? 네, 그런데 공표한 23억 거? 원을 예.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에 다 나왔죠. 의견서에 나왔어요. 그게 예. 검찰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객관적인 산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였는데 그게 행위로 바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너무 정치를 옥죄는 부분이 있어서 손질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느린 거잖아요. 협의하고 듣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길을 민주당이 가겠다고 천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수기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모두의 특검법 3대 특검법 통과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제가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급한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몇 번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이다. 이것도 의미를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특검법들이고 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도 진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한 CCTV 진술하고 예. 정말 이 접견실에서 나눈 그 CCTV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 친 거 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기를 친 거예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6개월간 은폐됐던 건데 아주 조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하. 이 특검의 기한이 예. 6개월 정도로 한정되지 않았습니까? 170일 자, 많게는 170일 정도. 윤석열 정권 때 3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친윤 검사 200명 투입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공정해요. 아하. 특검 인사는 외부 추천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다 그 대부분 검찰에서 파견된 파견 맞습니다. 검사들입니다. 파견 검사입니다. 아니 예. 본인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검사들이 수사하는데 뭐가 불공정하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예.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이런 의혹들이 지금 산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된 판결도 일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다르게 정말 공정하게 이 사항을 처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윤석열 거군요. 정부처럼 3년 내내 수사만 하면요 정권 말아먹습니다.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럼요, 의미를 시간이 주셨는데 중요하죠. 자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세계 특검법 심의 의결한 거 배경이 뭔지 강주영 대변인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트로. 자, 이 참 말씀을 좀 들어보면 거부권 행사 윤석열이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고 가장 안타까웠던 법안이 최상병 특검법.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해병대 선배들이 절규하던 모습들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늦었다면 늦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야 쌍특검은 들어봤어도 3특검이 어딨냐 아유. 이거 자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최상병이 사망한 게 2023년 7월 19일이에요. 2년 전 7월이에요. 맞습니다. 수사했습니까? 아니요. 경로했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다 틀어져요. 이미 이첩했던 사건 기록을 막 갑자기 뺏어오고 거기에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이 검사 출신들이 동원이 되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사 1년 뒤에 겨우겨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요. 어떻게 거부권 행사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하와이 순방 중이었어요. 네. 해외에서 5일 만에 거부권 행사합니다. 전자결제로요. 전자결제로. 왜냐하면 1주기가 돌아오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표결했지만 폐기됐습니다. 네. 이거 반성할 줄 알아야죠. 국민의힘 대선 치를 때 최상병 묘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뭐 이상하게 닦고 뭐 그러도 막 그거 다 거짓말 그런데 행동입니까? 특검에 찬성하러 들어갔습니까? 저 그런 정치 진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 앞에 눈물은 흘리면서 정말 그 본질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그런 언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을 방어하려고 한다. 이걸로 여당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거 완전 국민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런 정치 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은 겁니다. 그 내란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있는데 특검법도 이게 통과가 되려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 보도가 되는 거 보니까 수사를 좀 정확하게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법 할 때까지 수사는 제대로 하는 겁니까? 경찰 검찰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뭘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신이 쌓인 거예요. 뭐 했습니까? 놀고 있는 건지 아니 좀 검찰이 이상한 게 검찰이 예. 그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했잖아요. 세 번. 그런데 네 번, 세 번. CCTV 영상이 나오니까
저도 좀 주세요. 진짜. 뭡니까 검찰은? 진짜 검찰은 제가 봤을 땐 요번에 나 무능하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줬다. 뭐 저는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네. 죄가 없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그 기억나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거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붙인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특검 그리고 검찰 저는 하나도 안 겁납니다. 그거 다 안 겁나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대다수가 겁나지 않아요. 특검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지. 아니 재신 사람만 겁나지. 대부분의 검사들은 친윤 검사일 텐데 네, 뭐 걱정합니까? 죄가 없는데 뭘 걱정해요. 그래요. 그냥 수사받고 요번에 깨끗이 무혐의 털어라. 받으면은 털면 되는 거죠. 그것도 걱정할 맞네. 거 아무것도 없다. 죄가 없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뭘 걱정합니까? 그럼요. 죄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도둑이 재발절이다. 재발절이다. 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약간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약간 진행이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바뀌기 전부터 정권 교체가 유력하게 되면서 다른 기류를 네.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미 실기한 거는 수사기관 본인들 책임이라는 건 그렇죠. 알아야 될 거고요. 특검이 발족하면 지금까지 수사했던 거 바로 이첩하면 됩니다. 넘기면 돼요. 축적돼 네. 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속도 내는 것까지는 이제 비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내란 관련해서는 일부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만 잡혀도 갖고 기획자들 한 명도 안 잡혀서 검찰도 뭐가 제가 봐서 문제가 있거든요. 잡혀라는 죄졌을 때 잡혀라는 게 막 잡혀서 가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 또 숨긴 사람들 그거 다 잡혀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는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인가요? 특검법 필요한데 장희 변호사 특검 민주당 당적에서 안 되겠네요. 예, 저는 특검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잘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했지만 국민의힘은 자꾸 우려하는 게 자기들이 좀 문제될까봐 그렇게 우려하는데 그게 지금 자백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참에 털고 건강한 보수로 좀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윤석열 네. 정부 하에서도 많이 탄압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보다 뭐 물론 친윤 국회의원들 몇 명은 네. 내란에 동조하거나 계엄 해제 결의안에 조직적으로 방해했단 그런 의심이 있죠. 있죠. 추경 원내대표 그거는 이제 예. 수사를 해봐야 되고 가담을 했어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가담했을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검찰이죠. 그 내란에 네. 검사들이 빠졌다고요? 아하. 근데 지금 검사들 얘기 하나도 안 안 나왔잖아. 나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을 끝까지 반려하고 할 수 없이 한번 청구하긴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떨고 있다. 검찰이 떨고 있는데 문제는 또 막 다 막 숨기거나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2,000명 검사 중에 예. 친윤 검사로 혜택받은 검사는 한 200여 명에 불구하고 나머지들은 이 친윤 검사들의 그 어떤 행정농단, 검찰 농단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검사들을 집중 배치해서 수사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 변호사님도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발전. 전 감추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스스로도 사실상 이제 내란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네. 측면이 있어요. 선관위에 그게 갔잖아요. 공소장에 들어있어요. 윤석열 예. 씨의 공소장에 검찰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현장에 있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들 수사 받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 자기네들 식구들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또 한 축으로는 제기가 되는 거고 김건희 특검 이거 16개 혐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검사가 120명이라고 하는 건데 네. 오히려 부족해요. 적어요. 더 돼야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도 내란은 이제 그 당일의 일이 큰 이벤트였고 하루. 그 전후의 문제인데 이건 양평이니 뭐 통일교 캄보디아니 뭐 네. 디올백이니 도이치 모토스니 공천 개입이니 이권 개입이니
너무 볼륨이 큰 거예요. 아하. 이 죄질이 이게 드러나면 대단히 그러네요. 좋지 않고 예, 정말 예, 빨리 속도를 내서 어쩌면 해야죠. 김건희 특검법에 좀 더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어떻게 할지 이제 곧 특검도 임명이 되고 구성도 되면서 이거 그 가능한 거죠. 특검이 브리핑하는 것도 있죠. 그 예전에 기억나잖아요. 박근혜 농단 그 당시 기억나요. 이 무슨 그 당시 대변인. 이규철 예, 특검보가요 나와가지고 탁 양복 딱 입고 나가서 계속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특검보가 그 발표하고 이런 모습을 그럼 세계 특검의 특검보가 1시에는 김건희, 3시에는 내란, 5시에는 최상병 이렇게 매일 보도가 되려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좀 잘 수사가 수사 잘 진행이 돼야 돼서 돼요. 실체적 진실이 좀 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한테 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잘 아는 한 분이 있죠. 네. 얼마 동안 같이 근무를 하신 겁니까? 우리 김조 저는 대변인. 뭐 경기도에서 3년, 당 대표실에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5년간 예, 정말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네.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네. 장점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부분들이 장점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의 임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나 청와대 전임 대통령이 썼던 청와대 나 근무하기 싫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방부 맞아요. 군인들한테 네. 국방부 건물을 그냥 약탈하듯이 뺏어 네. 그냥 가버려. 난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못 근무 안 할 있겠다고. 거야. 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그 당시에 그 오지 말라 그랬었어요. 고위직이었잖아. 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이 네. 국무회원.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국정을 대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장관을 임명하기도 어렵고 장관이 취임한 것도 아닌데 어찌 됐든 전임 정권의 장관들하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 해야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해야 민생이 잘 돌아가고 그 눌려놨던 그런 국가 안보라는 이런 걸 다 챙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6개월 동안 이완됐겠어요. 그런 걸 하나 챙기려면 잘 이 사람들을 구슬려 가지고 네. 칭찬도 하면서 또 압박할 땐 압박하면서 잘 이렇게 끌고 가야 되니까 줬다 놨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약 조절을 하면서 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또 쥐락펴락인가요? 밀당. 쥐락펴락이죠. 네. 제가 표현에 있어서 조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자, 이 국무위원들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리고 굉장히 고액의 연봉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하루라도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일 시켜야 명예롭게 되니까. 하는 게 좋다. 저는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아니 왜 원수처럼 대합니까? 아하. 아니 우리가 무슨 적대 국가입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 아니에요. 네. 국정을 다루는 파트너고 자 공직자로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 애국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은 다르지만 같이 힘 모아서 국정을 다루고 국민을 이롭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 잘하는 오너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그럴 것 같아요. 꾀부리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오너 왔을 때.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제가 어제 국무회의 풍경 중에 오늘 조간에 나왔던 예.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른바 3특권 특검을 다 이제 그 통과를 시켰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근데 다 이전 정권에서 반대했던 법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했던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의견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리 대행인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이 좀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얘기했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뭐가 문제고 법무부 차관도 뭐 이러저러한 점은 좀 뭐 과도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의견 중에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고 저도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특검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특수단이나 그렇죠. 특별수사단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내 안에 조금 있지만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게 또 대통령의 역할이어서 내가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다라고 아하. 하면서 그때 제가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국무위원 중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맞는 방향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거예요. 아하. 그걸 아마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은 그걸 못할 거야. 우리가 너무 치받았잖아. 우리가 너무 공격했잖아. 우리가 너무 몰아세웠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오히려 본인들이 한 행동 때문에 있었던 거 저는 이해돼요. 네. 그런데 그걸 일단 극기하는구나. 그걸 극복하는구나. 그래서 한 상징적인 단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항상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스타일이 딱 저러네요. 그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교도 될 것 같아요. 직전에 윤석열을 봤잖아요.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자기를 뽑아준 전직 대통령.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이주호 유상범 형 이름 뭐죠 하여튼 네, 그 가기부 장관 등등. 저는 유상임.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3년 시간보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주일이 더 기억에 남지 좀 않을까. 오버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거 오버 저는 너무- 단언합니다. 이건 오버입니다. 저는 이거는. 단언합니다. 아니 오버입니다, 좀 이거는. 바른 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레이저 나오죠. 네. 나가 있어 나오죠.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양심적으로 집에 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할 만하구나 이런 얘기들 가족들과 집에한테 가서는 나눌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훨씬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예. 이런 건 배워야 돼. 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통찰력, 인사이트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비교를 하면은 예.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아. 차관까지 간 입지전적인 그런 공무원에 준하는 경험과 노하우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찰력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거 장담하십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옆에 계속 옆에 있었으니까. 왜냐하면요. 네. 통찰력이라는 건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누구 잡아 넣는 것만 했으니까 누구는 잘 잡아 넣잖아요. 잡아 넣는 건 잘하죠. 잡아 넣는 것만 그냥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이런 것만 잘하는 사람과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민주당 당대표 2번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윗사람의 마음도 잘 압니다.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일이 숭숭 잘 풀리고 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서는 김주호 우리 대변인 너무 오버하신다 그런 글도 잠깐 있네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지금 고위 공무원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뽑겠다. 요 프로젝트. 야, 이 국무위원들에게 추천 받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는데 장윤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떻게 네. 보면 인사 혁신과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정부에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투명성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을 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네. 건데 저는 최근에 확인한 집단지성은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어요. 그 무리한 후보 교체할 깜짝 때 놀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막아내는구나. 이게 아무도 사실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데 뭔가 의지와 이 뜻이 모이면 이렇게 좀
좀 올바른 방향으로 끌기도 하는구나라는 게 항상 이제 역사의 지점마다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인사라고 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좀 대통령직까지 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어제도 한 패널 분이 자기 이 전화기에 한 1,000명 넘게 있는데 그중에 쓸만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이를테면 인력풀도 생각보다 좁은 거고 본인이 예. 직접 검증하고 그럼 의외로 이런 분야에서 이런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도 있구나. 우리 정부가 몰랐었지만 그러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 거는 그게 주된 인사가 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인사라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걸 한번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때 자천타천으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하기도 했어서 이게 그리고 정부 현안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니까 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 엉뚱한 사람 추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할 공직자를 뽑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잘할 것 같다. 올려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 또 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겠죠. 아니 그럼요. 또 생각지도 못한 정말 발탁 인사가 될 네. 수가 있고 적임자를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사라는 게 그래요. 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추천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봐요. 다 뽑지도 그럼요. 못하고. 전 국민에게 추천받는다 그러면 그 풀 자체 운동장이 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의미도 있고 이런 것뿐 아니라 부처에 보면 위원회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비상임 이사들 그런 거 자리 많죠. 이제 그런 것들에 정말 끼리끼리 인사가 아니라 개방해 갖고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감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권 정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 뽑는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렇게 뽑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누가 될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정치가 재밌어요. 아마 보고 싶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